도솔 1. 도솔천 지구 정보 활성을 향한 진화. 도솔천이 처음 발견될 당시를 보면 도리 28행성이 성환이 되어 호천에 막 진입할 무렵이었다. 이때 지구에서 1000만년 광년 떨어진 시라천단의 10번째 행성 역시 문명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성환이란 것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쭉정이들을 벗겨내면서 이루어지는 법. 영파의 변이를 견디지 못하고 낙오된 저급 영혼들이 산재하게 된 건 당연했다. 영파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진동수로서 영혼의 수준을 결정짓는 잣대이다. 생명체는 저마다 고유의 영파가 있고 이것이 바뀌면 윤회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가령 주파수가 다르면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방송을 시청할 수 없듯이 인간의 영파가 4000에서 5000으로 바뀌면 5000 미만의 영파를 지닌 영혼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게 된다. 제 아무리 수정란의 머리를 디밀어도 결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한 종의 영파가 바뀌는 것을 일러 영파 변이라 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의 세상을 선천, 그 후를 후천이라 각각 칭한다. 그리고 영파 변이로 인하여 인종의 질적 수준이 바뀌게 되니 이를 달리 인종시추림이라고도 한다. 두 행성에 이런 영파의 변이가 발생하자 적응에 실패한 영혼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성으로 윤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살기 위해서는 윤회를 해야만 한다. 전기가 흩어지기 전에 속히 3차원 물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영혼은 그대로 해체되어 영멸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짐승의 육신을 뒤집어 쓰자니 기분이 썩 내킬 리가 없었다. 이런 때는 이주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마침 도솔천에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에 천단의 공식적 차원에서 퇴락된 영혼들을 거두어 집단 이주를 감행하게 됐다. 다만 이주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시라천은 자체 개발한 비선거를 통해서, 도리천은 미타천의 대선거를 빌려서 각각 영혼들을 이주시켰다. 이들 영혼들은 마치 사막에서 말라 죽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유인원의 수정란에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외계의 진보된 영혼들이 대거 유인원의 몸에 태이게 되었다. 여기서 유인원이란 오랑우탄에서 고릴라를 거쳐 영장류의 선두에 서 있었던 침팬지를 말한다. 그런데 구원의 동아줄이라 여겼던 침팬지의 몸을 막상 사용해보니 답답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였다. 뭔가를 계산하려 해도 잘 떠오르지를 않고, 심지어 숫자를 세는 것도 2개, 3개를 넘어가면 복잡해지고 만다. 이러니 대충 어림잡아 느낌으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얼굴엔 자글자글 주름투성이에다가 입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허나 못생긴 모습이야 적응하기 나름이니 하등의 문제될 게 없다. 감정이 본능에 길들여져서 단순해진 것도 어찌 보면 속 편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두뇌 구조가 낙후되어 동물에 가깝게 생활해야 하는 것은 자존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미개한 침팬지의 몸은 귀양살이 치고는 너무나 굴욕적인 징벌이었다. 물론 침팬지들이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는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본능적 몸부림 정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변화에 대한 내면의 갈구는 침팬지의 몸 여기저기를 자극하는 동일이 되었다.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지 않을 때 화풀이로 그것을 뻥뻥 걷어차는 것처럼 말이다. 자꾸 여기저기를 들쑤시자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DNA 코드의 배열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가미되면서 서서히 신인종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세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이다. 그런데 현세 인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뚝딱 탄생한 것이 아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결과이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 우수한 영혼이 태인 침팬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성향이 있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물가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점점 수중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800만에서 400만 년 전에 이르는 시기이다. 왜 이들은 수중 생활을 선택한 것인가? 물론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몰아닥친 대홍수라든지 아니면 다윈의 말처럼 적자성진을 위해 보다 안전한 곳을 찾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침팬지들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숲을 버리고 물로 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침팬지들의 물을 향한 대이동, 그것은 바로 진화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진화란 정보 활동에 편리한 쪽으로 DNA의 배열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진화란 정보 활동에 편리한 쪽으로 DNA의 배열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침팬지의 몸에 실린 우수한 영혼들은 미개한 두뇌를 본능적으로 발달시키려 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뇌를 크고 튼실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전두엽은 물론이고 특히 심피지를 크게 하는 데에 진화의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심피지를 구성하는 모듈의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접고 또 접어서 최대한 빽빽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집을 지으려면 모래와 시멘트 같은 기본 재료가 필요하듯 뇌의 용량을 키우는 데에도 그만한 화학물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해양의 먹이사슬 속에 풍부한 DHA이다. 숲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물질이며 그렇게 이들 침팬지들은 본능적으로 물가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수중에서의 생활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얕은 물에서 머리를 내놓고 이동할 때 자연히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아도는 두 팔을 활용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의 편리를 끌어오게 되는 것이다. 도구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 상황이 조성되어 뇌를 이리저리 굴릴 수밖에 없다. 심피질에 있는 천억 개의 뉴런들이 독특한 형태의 모듈을 이루고 이것들이 상호 반응하며 학습과 창조를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의 침팬지들 가운데 일부가 진화를 위해 물가나 수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이로써 그들은 DHA를 비롯한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여 심피지를 최대한 쭈글쭈글하게 접을 수 있었다. 또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지능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게 됐다. 이 과정에 오랜 수중 생활로 말미암아 몸뚱이가 점차로 수생에 편리한 형태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되니 첫 번째로 온몸을 덮고 있던 털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숨을 쉴 때 지켜드는 머리를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머리털과 몇몇 털만 남겨놓고는 모두 말끔하게 밀어버렸다. 두 번째로 눈물샘이나 땀을 통해 지나치게 쌓인 염분을 체외로 배출하게 되었고 체내에도 염분 조절의 생물학적 기능이 발달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육지 생물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은 피하지방을 만들어 수온으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더불어 부력도 키웠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비만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인간 체내에 물이 들어가면 잠수 반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호흡이 정지되며 심장 박동수가 완만하게 된다. 생명 유지의 핵심인 대뇌와 심장으로만 산소를 유입함으로써 다른 육지 동물과 달리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이 오래 붙어 있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의 골반은 수중분만의 편리한 구조로 진화하게 되었고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는 못해도 헤엄은 잘 치게 되었다.
오늘날의 여성에게 상고의 고통과 산후조리가 있게 된 것도 서식지인 수중이 아닌 무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인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중 생활을 했고 목적한 진화를 이루자 점차 무트로 올라와 생활했다. 육지로 복귀한 유인원들, 이들은 숲속에서 진화를 고집하거나 물가에서 중립적 삶을 살았던 일부 침팬지의 후손들과 마주쳤고 자연스레 유전자가 섞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유인원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져 갔고 결국 자바인과 베이징인을 거쳐 네안데르탈인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다시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무렵이 대략 현세를 기준으로 20만 년 전이다. 아프리카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환경에 따른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들 깊숙이 잠재된 DNA에도 보이지 않는 상계의 정보가 솔솔 삭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들이 외계에서 이주될 때 지녔던 4차원 상질로 이루어진 유전 코드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유전 코드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DNA에 또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되고 수백만 년 전의 느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여기서 현세에 볼 수 있는 여러 인종으로 뚜렷이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수백만 년에 걸쳐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했지만 DNA를 분석해보면 고작 4% 정도만 바뀌었으니 이런 것을 보면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노력을 요하는지 짐작해야 한다. 주 DNA,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 개는 75%의 DNA를, 수선화는 33%의 DNA를 인간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DNA만 놓고 봤을 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이웃 사촌인 셈이다. 그런데 침팬지들이 수중생활을 시작하던 무렵 이들보다 앞서 해양에 정착해 있던 영장류들이 있었다. 바로 돌고래로 알려진 돌핀족들이다. 이들은 해양생활에 만족을 느꼈던지 적당한 시기에 무트로 올라오는 대신 오히려 물속 더 깊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 돌고래는 소운 7행성에서 이주해온 영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소운 7행성은 해양 문명이 잘 발달된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들 돌핀족들은 무트를 버리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나갔고 결국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한때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인지 돌고래는 앞서 말한 인간의 특징과 여러 면에서 부합한다. 심지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통틀어 뇌세포를 구성하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일치하는 것도 돌고래뿐이다. 유전자를 분석해 봐도 그렇다. 인간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돌고래는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교미를 비롯하여 인간과 유사한 습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퇴화된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비롯하여 골격 구조도 비슷하니 돌핀족이야말로 침팬지와 더불어 인류와 가깝고도 먼 친척인 셈이다. 아무튼 수중생활로 인해 인간은 여러 면에서 유전적 고리가 없이 돌연변이로 출현한 것처럼 보여졌다. 이 때문에 일부 종교인들은 창조론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 했다. 하지만 진화의 공백은 앞서 말한 수중생활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침팬지를 비롯한 유인원과는 생태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인간은 진화의 궁극에 이른 것인가? 먼 훗날 도솔 1행성에서는 다윈이라는 뛰어난 생물학자가 나타나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다. 진화는 적자 생존의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논란이 일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정설로 입증된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잃어버린 고리도 발견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종의 분화에 대한 구체적 사실도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
이때 천적이 없어진 인간의 경우 적자 생존과 자연선택의 명제는 사라졌다. 이제 천적이 없어진 인간의 경우 적자 생존과 자연선택의 명제는 사라졌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진화는 없는 것인가? 인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느 곳을 향해 진화하고 있는 것인가? 다윈의 진화론은 방향은 맞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다윈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했다. 이것이 적자 생존의 원칙이다. 하지만 적자 생존은 진화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전술일 뿐이다. 진화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 활성이다. 정보 활성을 위해 적자 생존의 전술을 택한 것뿐이다. 모든 생명은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DNA를 지니고 있고 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유전자를 담고 있다. DNA의 배치에 따라 유전 정보는 수억만 개로 갈라진다. 따라서 관건은 DNA를 새로운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ATGC 코드를 조합하는 데에 있다. 어떻게 배열해야 가장 우수한 조합인가가 DNA의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수하다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정보 활동에 유리한 것, 바로 정보 활성이다. 익히 알듯이 5차원 공에서 정보를 일으켜 4차원과 3차원을 만들었다. 왜 5차원 공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애써 새로운 것들을 만든 것인가? 그것은 토해낸 정보의 세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가치 창조. 이것이 우주가 창조된 목적이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물들은 한 방향으로 일괄되게 흐른다.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이다. 이 여행이 순조로우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퇴화하여 소멸하게 된다. 가치 창조는 정보의 활성에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정보 활성을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 그 첫 단추로 정보 활동의 보고인 DNA를 찾아낸 것이고 그 이유는 DNA의 완성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간다. 꿈을 이루려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자 생존과 종족 보존이 필요하다. 이것은 목표가 아닌 전술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술이고 이것에 따라 차근차근 진화해 나가게 된다. 생명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쌓여 무수한 종이 출현하게 된다. 그야말로 수억 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완성도가 높은 놈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 DNA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배치를 이루게 된 상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장류이다. 하지만 DNA의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영장류의 일부는 적자 생존에 거스르는 방향인데도 수중생활을 택하게 된다. 왜? 정보 활성에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백만 년 뒤에 보다 뛰어난 DNA를 지닌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그 전의 영장류들과 구분하여 인간이라 불렸으며 향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가 DNA의 진화의 끝이 아니다. 인간은 천적이없기에 다윈의 말대로라면 진화할 동기가 급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지금 이 순간도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비단 인간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동물 또한 천적이 사라지고 같은 환경이 지속된다 해도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진화의 속도가 드디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이제 바야흐로 인간은 새로운 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때가 무르익으면 DNA에 약간의 변화가 오면서 보다 뛰어난 인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보 활용에 적합한 고차원적 인류, 4차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인류가 그것이다. 요컨대 진화는 정보 활성을 향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 확보의 수단으로서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과 종족 보존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진화론을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보 활성 진화론이 된다. 이것은 비단 도설 1행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명의 보편적 진화 코드이다. 어쨌든 이렇게 몇몇 행성에서 이주한 영혼들은 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차츰 새로운 인류 문명을 꽃피우게 된다. 그리고 그 문명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만개한 뒤 마지막 결실을 향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바로 정보 수수에 자유롭고 정보 활용에 뛰어나서 정보 문화가 만개하는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 완성의 세상, 이것이 인류가 그토록 꿈꿔온 이상사회가 아니던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은 인간의 주관적 이상사회일 뿐이다. 자연이 바로 보는 이상사회는 단연코 정보 완성의 세상이며 따라서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dun이도 그것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 21세기 인류는 이런 정보 완성의 세상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배방식을 근본부터 허물고 새로운 사회 형태의 문화 형태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배방식을 근본부터 허물고 새로운 사회 형태와 문화를 불러올 것이다. 정보를 폐쇄하려는 상극과 정보를 개방하려는 상생의 대립은 선천 문명의 대미를 혼동으로 몰고 가겠지만 정보 완성을 향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만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결국 자연은 정보의 폐쇄 쪽에 선 인류를 도태시키고 역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인류만을 추려내어 새로운 후천 세상을 열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인류의 오랜 소망, 홍익인간이 실현되는 것이다.